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좀 이렇게 프랑스 느낌 나게 입어봤는데 약간 프랑스 느낌이 나나요? 네. 아니면 말고요. 네. 자, 오늘 욕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네. 오늘 읽은 척 책방이 선정한 책은요, 바로 프랑스에서 정말 유명한 이 책, 프랑스와 4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지극히 감각적인 제목의 책이라는 거죠. 이게 CG가 안 돼가지고 제가 나름 이렇게 CG 느낌 나게 이렇게 둥둥 띄어가고 있죠. 네, 내용은 삼각관계입니다. 정말 삼각관계예요. 그의 것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보통 우리가 기둥 줄거리가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에서 어떤 흥미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삼각관계라는 장치를 쓸 때가 많은데요. 이 책은 그냥 삼각관계 자체에 집중하는 책이라서 그 안에 어떤 심리 묘사, 그런 것들이 세밀하고도 아주 감각적인 필체로 적혀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감하는 포인트가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책은 좀 연애를 많이 해봤다거나 아니면 좀 긴 연애를 해서 오래된 연인을 가진 사람이 읽으면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 책인 것 같아요. 주인공은 폴과 로제인데요. 폴이 이거 되게 헷갈리는 포인트인데요. 폴이 여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고 로제가 남자 이름이거든요. 남자 주인공. 폴의 시점으로 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39살 여성인 폴은 안정적인 사랑을 좀 찾고 있는 반면에 그때 이제 로제죠. 오래된 연인인 로제는요, 여전히 정착하기 싫어하는, 그래서 폴 몰래 다른 여자도 만나는, 근데 폴이 또 알고 있어요. 자기만 몰래지 이 여자는 또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던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25살 청년인 시몽이라는 젊은 청년 수습 변호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 균형이 가게 되는데요. 균열이 가게 되는 거죠. 균형이 있었다가 균열이 가게 됩니다. 젊은이라고 치기에도 너무나 과하다 싶은 열정으로 한마디로 들이대는 거예요. 폴에게 구애를 하고요. 결국 폴은 그 구애를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결국 이런 관계는요, 폴이 로제를, 원래 연인이에요, 다시 받아들이면서 원점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작가의 남다른 재기가 좀 번뜩이는데요. 그 폴과 로제는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정도로 끝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결국 로제가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폴이 있는데 로제가 전화해서 오늘도 늦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오래된 연인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줄거리 자체로는 지극히 단순한 줄거리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인물들의 심리, 변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통찰, 이런 것들이요, 와, 이건 정말 한번 손에 딱 잡으면 떼기가 힘든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거의 60년 전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감각적인 전개와 문체가 정말 일품인 작품인데요. 일단 이 제목 있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이 제목 자체가 아직도 굉장히 감각적이잖아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이 제목은 실제 소설 안에 대사로 등장을 하는데요. 시몽이, 그러니까 젊은이 시몽이 폴에게 계속 구애를 하면서 들이대거든요. 그때 이제 폴이 실드를 계속 치게 되는데 처음으로 반응을 했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몽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 브람스 연주에 초대를 한 건데요. 작곡가 브람스는 사실 의미가 좀 있어요. 그 브람스 자체가 14살 연상인 클라라 슈만이라는 여성에게 평생 연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는 브람스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편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를 초대하는 것과는 좀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먹는 걸로 예를 들어보면요, 친구한테 야, 오늘 치킨 먹으러 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호불호가 좀 갈리는 카레 같은 걸 얘기할 때는 혹시 카레 좋아해? 카레 먹니? 그럼 오늘 카레 먹으러 가자 라고 해서 먼저 혹시 이거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번 묻고 그 다음에 권하게 되는 그런 효과라는 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이랍니다. 자, 그래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게 무슨 의미냐 라고 한다면, 보통 베토벤과 모차르트처럼 보통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그러니까 일탈적인 것들에 대한 초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오래된 연인 때문에 일상과 관성에 젖어 있는 생활을 하는 그 폴에게 보내는 시몽의 초대 메시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25살 청년과 39살 여자가 14살 차이가 만난다라는 건 지금부터 60년 전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특히 남자보단 여자한테 좀 더
아주 일탈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제목을 정할 때요, 여기 보시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한다면 물음표가 아니에요. 그쵸? 말줄임표인데 요거를 특별히 사강이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말줄임표로 해달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브람스를 좋아해야 돼 라는 어떤 그 청유 강권인 거죠. 강권. 이런 일탈의 세계로 초대하는 시몽의 메시지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작가에 대한 소개를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하는데요. 오늘은 작가 소개를 뒤쪽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와제 사강이라는 이 작가는요, 자신의 소설보다도 더 소설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이게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이 작가는 처음 등단이요,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작품으로 하게 돼요. 슬픔이여 빠이 이런 안녕이 아니라 헬로 슬픔, 안녕 슬픔, 오라 슬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를 19세에 했어요. 그러니까 19살에 천재 소녀 작가로 등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원래 수녀원학교를 다녔는데 근데 퇴학을 당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카페나 클럽들을 들락거리고 일단 담배와 커피가 아침 식사였대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거의 카지노에서 다 탕진을 했다고 하는데 스스로 프랑스 내무부에 나 카지노에 못 들어가게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카를 타다가 전복 사고를 해가지고요, 3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기도 했다는 이 여자는요,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연애, 술, 속도, 도박, 섹스, 그리고 낭비 이런 것들에 다 쏟아부어요. 이 그녀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드레스란 남자들로부터 그것을 벗기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물건이다.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그녀의 삶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죠. 그녀의 인생은 이렇게 좀 흥미진진했는데요. 근데 흥미만 있었던 건 아니고 분명한 논란거리,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말도 합니다. 95년, 그러니까 1995년이요. 코카인 소지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그때 법정에서 한 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죠. 왜냐하면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자살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 알세 신자도 유명한 소설가 김영학의 초기 대표작이 뭐냐면 1996년에 지어진 발표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소설인데요. 자살 조력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김영하가 알세 신잡에 나와서 사강의 이 말에서 바로 이 소설 제목을 따왔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재 작가, 그리고 천재에 어울리는 대패적인 삶을 살았던 작가. 그녀의 삶이 이런 명작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삶이 보다 더 명작이 될 수 있는 것을 방해한 것인지 지금에 와서야 알 길은 없죠. 하지만 천재가 만든 소설은 이런 것이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요, 그 감각과 느낌이라는 건 뭐 지금 이 작품을 최근에 냈다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느껴지거든요. 자, 오늘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소개해드렸고요. 저도 이런 말을 좀 인용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시안 책방 좋아하세요. 네, 물음표 아닙니다. 좋아하세요 라는 강력한 권유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